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제보하려는 사연은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인데 혹시 제 사연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서둘러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는 대략 9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 저희 가족 구성원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부모님, 그리고 2살 아래인 여동생, 이렇게 4인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가족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하나뿐인 동생이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그 충격적인 일들을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동생과 저는 둘 다 체형이 비슷한 편이라 옷을 사면 바꿔 입는 일이 많았는데 한날은 동생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부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 당시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마저도 무교였는데 동생 바지에서 왜 이런 게 나온 건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동생을 방으로 불러 부적에 대해 물어봤었죠. 지연아, 너 와이드핏 청바지 있잖아. 거기 주머니에 부적이 있던데 그거 뭐야? 그러니까 동생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정색을 하더니 앞으로는 각자 본인 옷만 입고 다니자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일로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동생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저도 기분이 나빠서 동생과 옷을 바꿔 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마 그 시점부터 동생은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했는데 동생이 본격적으로 달라진 건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부터였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 앞 골목에서 달려오던 차와 접촉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그 사고로 엄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었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가벼운 찰과상을 입으셨는데 혹시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병원 의사의 권유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었죠. 그런데 평소 극진할 정도로 엄마를 챙기던 동생이 병문안은커녕 엄마의 건강 상태도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방에서 뭘 하는지 출퇴근 말고는 문을 닫고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때는 누가 봐도 동생이 달라졌다는 걸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이상 증상들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동생은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방에 갇혀 종일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는데 어떤 날은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까지 거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마음에 동생 방문을 몰래 열어본 적도 있었는데 동생은 책상에 앉아서 본인 머리를 쥐어뜯는 알 수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동생은 방에 갇혀 폐인처럼 지내더니 갑자기 어느 날 옷을 말끔히 입고 나와 어디론가 외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동생은 집으로 들어왔고 또다시 방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꼭 어디론가 외출을 하는데 그날만큼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듯 보였죠. 아니, 일주일 내내 방에서 폐인같이 지내다가 월요일만 되면 이쁘게 차려입고 어디론가 나가는 모습이 누가 봐도 수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모님도 동생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그런 환경에서 지내는 저 또한 너무 힘들고 괴로웠죠. 서로 대화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동생에게 말만 꺼내면 소리를 지르고 또 주방에서 칼을 꺼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협박까지 하니 가족 누구도 동생을 말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동생을 되돌리고 싶었고, 일단 그 원인부터 파악하기로 했죠. 말씀드렸듯이 동생은 월요일마다 외출을 하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동생을 따라가 뒤를 캐보기로 했었습니다. 엄마는 집에 계시고 저는 아빠와 함께 동생을 미행했었는데 대략 20분 정도 택시를 타고 내리더니 글쎄 어떤 주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은 거진 12시간 정도 지난 뒤 그 주택에서 나왔고 그 길로 택시를 타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죠. 다음날 아침 부모님과 함께 그 주택집으로 찾아갔고 밖에서 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한참 뒤 한복을 입고 있는 남자가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시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부모님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나중엔 경찰이 와서는 집주인이 신고를 했다고 돌아가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죠.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향했는데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저와 부모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이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고 손에 칼을 쥐고 있는 걸 보니 스스로 이런 짓을 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급히 119를 불렀고 그렇게 동생은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사망했을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 충격적이었고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 가족 누구 하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무섭고 겁이 나더라고요. 아빠, 엄마, 나 집에 좀 빨리 다녀올게. 방에서만 지내는 동생이 분명 숨기는 게 있을 거라 확신했고 동생이 병원에 있을 때 제가 가서 방을 뒤져보면 뭔가 원인을 알 수 있을 거란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집으로 가서 동생 방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화장대 서랍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메모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메모장 안에는 각종 부적을 붙여두고 가족들 이름과 날짜들이 적혀 있었는데 가족이 태어난 날과 그리고 먼 미래의 날짜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40살이 되는 기준으로 메모를 해놨는데 제 추측으로는 태어난 날짜와 그리고 사망하는 날짜를 예측해서 기록을 해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메모장 뒤편에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40살이 되는 기점에 회사 동료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동생 방에서 그걸 보고 있으니 소름이 돋으면서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동생 방을 살펴보다 침대 밑에 못 보던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고 전원이 꺼져 있길래 다시 켜봤더니 그 안에 들어있던 문자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건 동생이 어떤 사람과 나눈 대화였는데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고 있는 내용들이었죠. 오늘은 치마를 입어라. 하루 종일 굶고 물도 마시지 마라. 이런 이상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끝으로 가장 마지막에 수신된 문자를 보고 난 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자는 너네 가족이 눈치챘으니까 죽으라는 내용이었고 동생은 이 문자를 보고 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렸던 거죠. 저는 메모장과 휴대폰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고 다음날 이 내용들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동생을 그렇게 만든 범인은 주택에 살고 있던 한복을 입은 남자였는데 그 남자의 정체가 사주를 봐주는 무속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동생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는데 그 이야기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 사고가 일어난다는 예측을 무속인에게 전해들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부터 무속인은 동생에게 겁을 주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동생을 불러 강제로 성관계를 했었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증조 할머니가 무속인이셨는데 그 영향으로 동생이 내림굿을 받아야 하는 팔자고 만약 거부할 시 저희 가족 모두가 단명할 거라는 섬뜩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동생 입장에선 집안에 무속인이 있었다는 건 저희 가족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실인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 거기다 엄마의 교통사고까지 겹치니까 동생은 겁을 먹고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따르면서 힘들게 지냈던 겁니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 형법상 죄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간죄 하나만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끝이 나버렸죠. 동생은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게 지냈고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서야 겨우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동생이 그런 곳에 빠지기 전에 언니로서 좀 더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하기만 합니다. 현재는 동생과 잘 지내고 있고 동생은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때 그 일들은 여전히 마음속 깊이 남아있겠죠. 저는 지금도 부적만 보면 치가 떨릴 정도인데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동생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